자, 교재에는 40페이지 결과적 가정범위입니다. 자, 1번 올해 승진 문제인데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1번 결과적 가정범위에 있어서 기본 범죄는 고의과실, 기수미수를 불문한다. 맞습니까? 기본 범죄는 고의범위 하나죠. 과실 X. 이론상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기본 범죄는 고의범위 하나다 그랬습니다. 자, 기수미수를 불문한다. 맞죠? 미수가 된다는 거 받으시고. 자, 2번 볼게요. 진전 결과적 가중범위란 고의에 의한 기본 범죄 행위에 의해서 중한 결과가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까? 틀렸죠? 진전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가 과실에 의해서만 발생할 수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진정이 아니라 부진정이라고 바꾸셔야 됩니다. 3번 볼게요. 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위에 있어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가 별도의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해서 결과적 가중범위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그랬어요. 없을 때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쵸? 요 3번 판례 중에요. 최근에 요 3번 판례가 아주 잘 나와요. 이건 제가 기본 강의 때도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어떤 사건이죠? 자, 갑이라는 운전자가 있었죠. 그리고 이 갑이라는 운전자가 승용차를, 그렇죠? 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 경찰관이 있어요. 경찰관을 들이받았다는 거죠. 승용차를 휴대하여 쿵 하고 들이받았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승용차고, 승용차를 휴대하여 고의, 즉 상해죄의 고의를 가지고 이렇게 들이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죠. 자, 그랬을 때 이 갑의 죄책은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죄가 됐습니까? 자, 어떤 죄가 될 것 같아요? 자, 승용차를 휴대해서 들이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누구예요?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가 돼버리죠. 이건 형법에 나와 있죠. 형법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치상죄라고 하는 결과적 가중범위 돼요. 그렇죠? 자, 또 하나, 이 승용차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이죠. 그렇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인데 고의를 갖고 들이받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폭처법에 흉기 등 상해죄가 될 여지도 있어요. 흉기 등 상해죄가 될 여지가 있다. 근데 이 상해죄는 고의범이죠. 그래서 위에 것은 치상죄라고 하는 결과적 가중범, 밑에 것은 상해죄의 고의를 갖고 했기 때문에 고의범이 되고요. 그리고 위에 것은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형법에 나와 있고요. 자, 밑에 것은 폭처법에 나와 있어요. 그쵸? 자, 보세요. 갑이 승용차를 휴대해서 행위가 몇 개? 행위가 한 개예요. 행위가 한 개. 한 개의 행위다. 단속 중인 경찰 공무원을 들이받았다. 그쵸? 그러면 죄가 방금 보았듯이 행위가 한 개니까 죄는 성립 2개 되었죠. 특수공직방치상죄 하나, 흉기 등 상해죄 하나. 그래서 행위는 한 개이고 2개의 죄가 각각 성립하게 되고 행위는 한 개이니까 이 2개의 죄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까?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죠. 판례가 뭐라 그래요? 판례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이것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그 다음 흉기 등 상해죄는 고의범이었죠. 요 두 죄의 관계에 있어서, 그쵸? 요 앞에 죄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이 고의범의 관계에 있어서, 자, 이 두 개의 죄의 형량을 비교해 보니까 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형량이 고의범보다 더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크거나 같을 때에는, 그때는 무슨 죄만 성립한다? 그때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법만 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법만 성립을 한다는 것이고, 자, 두 가지 죄형을 비교를 해보니까 고의범이 더 크다는 거예요. 고의범이 더 크다. 고의범이 더 크다. 그랬을 때는 뭐가 된다? 두 개의 죄가 각각 성립하게 되고 양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이렇게 판례가 이론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설명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교재의 저 맨 뒤에 해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해설을 참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특수공직방 지상죄와 흉기 등 상해죄의 형량을 비교를 해봤는데 조문을 찾아보니까 형량이 어떻대요? 형량이 똑같대요. 그래서 이 앞에 것도 3년 이상의 징역이고 뒤에 것도 3년 이상의 징역이었기 때문에 그럼 형량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이 두 개의 형량이 똑같다. 그러면 자, 밑에 도표에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범을 비교를 해보니까 형량이 똑같다. 똑같은 것이 어디죠? 중간에이죠. 중간에. 형량이 똑같다. 똑같을 때는 뭐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 무슨 죄만 성립하게 된다? 그렇죠. 요 특수공직방 치상죄만 성립하게 되고 흉기 등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판결 요지가 돼요. 아시겠죠? 요 사실관계까지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읽어볼게요. 자,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해서 더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했죠. 없다고 했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해서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 이렇게 될 때 뭐만 성립한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상상적 경합이 된다. 그러면 틀려요. 틀려요. 잘 받으시고 이것은 기본서에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에 전부 다 있을 판례일 겁니다. 그래서 이 판결 요지를 꼭 좀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4번 볼게요. 자,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위로 범행한 중에 한 사람이 중한 결과를 가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없을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가 없다. 자, 말이 꼬고 꼬았는데 자, 반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즉 부정의 부정은 긍정으로 해석한다 그랬어요. 즉 무슨 말이다? 예견할 수 있을 때는 그런 말이에요. 예견할 수 있을 때는 상해치사죄가 된다. 맞죠? 그쵸?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나머지 질문들 잘 받으시고 자, 문제 2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18년도 승진 문제인데요. 자, 1번 또 나왔죠. 보세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해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한 조항이 있대 없대요? 있다 그랬어요. 자, 있다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게 되고 고의범에 대해서 별도로 성립하지 않게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이 앞에 것을 바꾸든지, 즉 있다를 없다를 바꾸든지, 이 앞에 것을 있다를 없다를 바꾸면 이 지문은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있다고 하면 뭐라고 바꿔야 돼요? 있다고 하면 상상적 경합이 된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즉 더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렇죠? 있다면 그때는 뭐가 된다고요? 그때는 그 두 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지만 없다면 그때는 결과적 가중범만 요것만 된다.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때 어떻게 외우라고 했습니까? 업결, 이상, 업결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자, 제 노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노트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2번 볼게요. 자, 2번은 풀었어요. 상해를 교사했는데 이를 넘어서 살인을 실행했다고 했을 때 과실 내지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다. 맞습니다. 자, 2번 3번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그쵸? 폭행, 기타, 신체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된다. 즉 행위 공동이죠.
행위만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결과 공동까지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것은 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공동으로 하면 좋겠다. 이걸 뭐라 부릅니까? 행위 공동설 이렇게 부르죠. 자, 4번. 자, 심하게 폭행을 했다. 근데 밑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중한 결과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폭행치사죄가 되죠. 폭행치사죄. 폭행치사죄가 되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이 심장질환, 이러이러한 증세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심장질환이 앓고 있었다면 결과적 가정법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까? 절충적 상당인과 관계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이한 체질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이한 체질들은 예견 가능성에서 탈락시켜버리죠. 이런 것은 탈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심하게 폭행하여 사망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중한 결과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폭행치사죄가 성립을 하게 되죠. 정답은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문제 3번 가볼게요. 자, 16년도 경찰 승진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결과적 가정범에 대해서는 교사범이 성립할 수가 있죠. 상해치사죄의 교사범, 그쵸? 네,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고요. 자, 2번 판례는 너무나 많이 나온 판례입니다. 강도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을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칼을 들었어요. 과도를 들었다. 이때 깜짝 놀란 운전수가 급우회전하면서 충격으로 강도가 겨누고 있던 과도에 찔렸다는 거예요. 찔렸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랬을 때 강도 치상죄가 성립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이 찌른 거 아니에요. 강도가 찌른 게 아닙니다. 강도가 찌른 것이 아니고 그 운전사가 급우회전 하다가 칼에 찔리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도 강도 치상죄가 된다. 왜요? 칼을 들었다면 자칫하다가는 상대방이 칼에 찔려 부상을 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 피고인이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한다. 이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강간치상죄 기수가 돼버리죠. 즉, 이 기본 범죄는 강간 미수가 기본 범죄잖아요. 근데 기본 범죄는 기수 미수 불문이고 중한 결과 발생하였다면 강간치상죄 기수가 됩니다. 맞고. 자, 삿대질을 피하려고 하다가 뒷걸음질 쳐서 골절로 사망했다 했을 때 폭행치사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여기서 이 삿대질이 이 기본 범죄니까 폭행이잖아요. 그렇죠? 삿대질을 할 때 자칫하다가는 상대방이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합니까? 예견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폭행죄만 될 뿐이지 치사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틀렸죠? 정답은 4번. 자,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친구를 살해할 의도로 친구가 살고 있는 집에 방화하여 그를 사망케 하였다고 했을 때 이 현주건점을 방화치사죄만 성립을 한다. 맞습니까? 이거 어떤 사건이죠? 우리 기본 강의 때 두루마리 화장지 사건 할 때 푸른 거죠? 그쵸? 어떤 사건이었어요? 자, 집에 아버지하고 남동생이 같이 잠을 자고 있었다. 근데 아들이란 놈이죠. 요 아들이라는 큰아들 놈이죠. 큰아들. 이 큰아들이란 놈이 이 집에 자기 아버지와 동생이 자고 있었는데 부엌에 들어가서 그 벽 틈 사이로 구멍이 나 있었죠. 그래서 두루마리 화장지를 감아다가 그 벽 틈으로 밀어넣고 여기다가 확 불을 질러버립니다. 불을. 그래서 그 불이 두루마리 화장지를 타고 그 아버지와 동생이 자고 있는 이불에 옮겨 붙어서 이 아버지와 동생이 타 죽게 되죠. 그렇죠? 타 죽게 된다. 소사를 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요 아들, 동생, 아버지 말고 동생, 이 동생이 타 죽은 사건에 대해서 무슨 죄가 성립할 것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 사건을 동생을 친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친구로 바꿔서 문제를 출제한 것입니다. 무슨 죄가 돼요? 현주건점을 방화치사죄만 돼요. 치사죄. 그래서 이 치사에 동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동생. 우리가 살인죄 같은 경우는 보통 살인죄하고 그 다음에 존속살인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를 죽이면, 부모님을 죽이면 존속살인죄, 부모님이 아닌 기타 그 외의 사람을 죽이게 되면 보통살인죄가 돼요.
동생을 주겠다고 해서 동생 살인죄는 없거든요. 그럼 동생이 어디 들어와야 돼요? 존속에는 못 들어오고 이 보통 살인죄에 동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동생. 그랬을 때 현주 건점을 방화치사죄만 될 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요 친구가 아니라 만약에 아버지였다면 요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에 아버지를 불러 태워주겠다면 어떤 죄가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뭐가 되죠? 현주 건점을 적지 마시고 다 기본 강의 때 배운 것이니까 현주 건점을 방화치사죄인데 그쵸? 이 치사에 아버지가 타 죽은 적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존속살해죄를 별도로 만들어서 써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치사죄는 아버지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만들어서 요 두 가지 죄가 되게 되는데 지금 행위가 한 개잖아요. 이 행위가 한 개의 행위이기 때문에 두 개의 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이런 말이 아시겠죠? 그래서 동생이 타 죽은 부분은 현주 건점을 방화치사죄만 될 뿐이고 아버지가 타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죄가 각각 성립하게 되는데 행위가 한 개이다 보니까 상상적 경합이다. 이렇게 기본 강의 때 들었을 겁니다. 자, 문제 2번 가볼게요. 자, 폭행을 가했다. 심하게 폭행을 가하였다. 죽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폭행치사죄가 되죠. 그쵸?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이 가해자가 예견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비유형적인 인과관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예견 가능성을 따질 때에는 전부 다 무시하고 즉 생략하고 따져라 이런 말이에요. 절충적 상당인 관계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심근경색들 특이한 체질들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 대상에서 전부 다 빠진다는 거예요. 오로지 심하게 폭행했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라면 충분히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지라는 것을 가지고 예견 가능성 여부를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행치사죄가 성립을 하게 되죠. 안 된다 틀렸고. 자, 3번. 여러 사람이 상해죄의 범위로 범행하던 중에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했을 때 예견할 수가 없을 때가 아닌 즉 무슨 말이에요? 예견할 수 있을 때는 상해치사죄가 된다. 맞습니다. 다음 기본 범죄가 미수라 할지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강간치상죄 기수가 돼버리죠. 맞고요.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을 골라라 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문제 5번을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어요. 자,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해서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했다고 했을 때 교사자에게 중한 결과에 대해서 과실 내지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상해치사죄라고 하는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을 하게 된다. 맞죠? 자, 2번 풀었죠? 과도사건 풀었잖아요. 그렇죠? 강도치상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맞고. 자, 인질치사상죄는 현행형법상 미수범 처벌조항 규정이 있다. 맞습니까? 이거 숙지하셔야 돼요. 이것은 판례는 아니지만 출제가 잘 됩니다. 그쵸? 이거 외에도 뭐가 있었죠? 강도치사상죄가 있었죠. 강도치사상죄. 그 다음에 해상강도 치사상죄. 그 다음 하나 더 있는데 현주건조물 일수 치사상죄. 이렇게 딱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요 인질치사상죄 강도가 들어있는 거 2개 있죠. 강도나 해상강도나 그 다음에 현주건조물 일수입니다. 일수. 요 치사상죄 요 4가지 같은 경우는 현행법상 미수범 처벌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론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상 치사상 결과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론상 미수가 존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마다 이 규정이 있다는 것을 잘 봐두셔야 돼요. 그 중에서 요 위에 3가지를 뭐라 한다 했습니까? 3가지를 진전 결과적 가중범이라 했고 요 밑에 하나가 뭡니까? 부진전 결과적 가중범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미수범 처벌조항은 진전 결과적 가중범뿐만 아니라 부진전 결과적 가중범에도 모두 다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또 하나를 알아두시면 일수치사상죄는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방화치사상죄, 방화죄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항이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 그래서 뭐다? 이 일수와 방화는 구별하셔야만 됩니다. 원래 이 두 가지는 물하고 불은 한 세트로서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서 같이 움직이질 않아요. 여기서는 일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문제 6번 가봅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올바르게 조합한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1번 풀었죠. 미수범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고 풀었습니다.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교사 방조는 가능하죠. 불가능하다 틀렸고. 자, 위에 쭉 올라가 보세요. 위에 올라가 보시면 여기 상해치사죄의 교사범, 그쵸?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 방조가 성립할 수 있어요. 중한 결과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하다면 틀렸고. 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해서도 성립하게 된다. 이것은 1번 문제에서 풀었죠. 맞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OX5니까 2번 되겠네요. 자, 7번을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1번 문제. 형법 제12조, 15조 2항은 그랬어요. 즉 15조 2항은 실정법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본 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인과관계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근데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이 예견 가능성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15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검찰직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는 당연히 뭐 얘기 하나마나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실정법상은 없다는 겁니다. 실정법상은 없다. 이론상은 인정된다. 근데 이 예견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셔야만 됩니다. 기본 강의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자, 2번 가볼게요. 협의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범 방조범을 말하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기본 범죄에 대한 교사 방조 이외에 중한 결과에 대해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협의 공범을 인정할 수가 있다. 맞죠? 자, 3번 갑니다. 3번 풀었잖아요. 그쵸? 택시를 협박하였다. 그쵸? 급우회전하면서 칼에 찔려 상처를 입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강도치상죄가 된다. 맞죠? 자, 4번은 잘 나와요. 중체포 강금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맞아요, 틀려요?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죠. 그쵸? 원래 이 중자가 붙은 범죄는, 그쵸? 이 중자가 붙은 범죄. 이 중자가 붙은 범죄는 전부 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결과적 가중범인데 예외가 있다 그랬어요. 그 예외가 바로 뭐다? 여기 나와 있는 중체포 강금죄다. 요것만 아닙니다. 이것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이것도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고. 정답 몇 번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문제 8번입니다. 자,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특수공직방 치상죄는 부진정이다. 맞죠? 부진정 종류 외워두셔야 돼요. 방금 배웠던 중죄가 붙은 범죄, 그 다음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상죄, 일수, 치사상죄, 여기 나와 있는 특수공직방 치상죄, 그쵸? 이런 것들 외워두셔야 돼요. 자, 현행법상 미수처벌조항이 있다. 즉 인질치상죄, 이것도 풀었죠. 동그라미. 그 다음 자, 요거 풀었죠. 앞에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했을 때 이게 뭐야? 두루마리 화장지 사건이잖아요. 두루마리 화장지 사건인데 여기서 아버지라 쓰지 않고 사람을 살해할 목적이다. 이게 누구였어요? 동생이 동생. 동생 또는 방금 문제에서 보았듯이 친구란 말, 친구. 그쵸? 하였을 때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만 된다고요?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만 된다. 치사죄. 이 치사죄에 누가 들어와 있다고요? 동생이 타 죽었네, 친구가 타 죽었네 하는 것이 여기 들어와 있단 말이죠. 틀렸어요. 자, 그 다음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기본 범죄가 고의범이어야 되고 기수가 되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자, 기본 범죄는 기수범이어야 하는 거 맞습니다. 맞죠? 기본 범죄는 고의범이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행법상 고의범의 하나니까, 그렇죠? 이론상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고의범의 하나요. 근데 기수 미수 불문이죠.
기수 미수 불문이어야 하기 때문에 기수가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가로 열고 기수 미수 불문. 자, 4번 갑니다. 미음번. 자, 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과 과실범의 결합범이고 과실범의 미수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가 않는다.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 있다고. 어디서? 여기. 인질치사상, 강도치사상, 해당 강도치사상.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이 세 가지가 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미수범 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합니다. 그쵸?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 되는 거예요? 틀린 것을 골라라. 하나, 둘, 셋. 3번이네요. 3번.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